찬미수님, 벌써 토요특 강의 81회나 됐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는 트럼프와 듣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했었죠. 오늘은 아베와 듣는 마음이라고 제목을 정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조금 좀 무리한 제목을 정했어요. 바보 아베를 정했습니다. 2019년 일본 아베 정부는 7월 11일 날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EUV 포토레지스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3개 품목에 대해서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을 했습니다. 정말 멍청하고 바보 같은 일본 총리이고 일본 관리들입니다. 규제 1년이 다 되었지만 우리나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다시 말해서 SK, 삼성, LG 등 이 회사들이 휴대폰 하나 못 만들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LG 텔레비전 액정 화면 하나 못 만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고 주식이 더 뛰어서 1년 동안 일본이 수출 규제 제품 때문에 우리나라가 물건을 생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생산했죠. 더욱이 탈일본이라고 그래갖고 일본한테 우리가 부품을 많이 의지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어야 되겠다. 그 바람에 우리나라 자국 경쟁력이 더 높아졌죠. 뭐 고마운 아베라고 그래야 될까요? 바보 아베보다는 오히려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을 못해서 거의 고사,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오히려 EUV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소소 만드는 일본 기업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공장을 한국에서 세워갖고 SK, 삼성, LG에 판매하겠다는 고육지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아베는 자신의 정권 유지에 눈이 멀어서 국민이 죽어나가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꼭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작년에 보수 매체와 친일 세력들은 작년 7월에 일본이 수출 규제한다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망했다. 문재인 대통령, 저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아주 애정을 담아서 말하지 극보수주의자들은 문재앙이라고 그래. 문재앙.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가 10위에서 50위로 떨어질 거라고, 대한민국이 살 길은 일본에 딱 붙어 사는 길이라며 사설을 쓰고 난리를 친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수 매체 사람들, 그 다음에 극보수 사람들이 일본 편을 들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작년 일본에 대한 이해를 24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전혀 타격을 주지 않을 거라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 이 기초 체력이 탄탄하다고. 왜냐하면 일본은 망해가는 나라고 대한민국은 승해가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일본이 왜 망해가는 나라인가, 아베가 왜 바보인가에 대한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지 않아요. 일본은 1592년, 벌써 4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임진왜란 때도 고려시대부터 수도 없는 해적지를 해서 한반도를 갈취했을 때도 1910년서부터 1945년까지 식민지를 만들어 강제로 이 땅을 착취했을 때도 반성 한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인은 한민족에게 양심이라는 게 없는 민족입니다. 양심이 없다 보면 진실을 대하지 않게 되고 거짓으로 사회 구조가 형성되면 결국에는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글입니다. 중국도 지난해 우한에서 그 코로나19 있을 때도 많이 감췄죠. 감췄기 때문에 전 세계로 퍼진 거죠. 진실을 대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일본이 진실을 대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이고 거기에 아베는 수장입니다. 아베는 요시다 쇼인이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요시다 쇼인은 1830년에 태어나서 1859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사람이에요. 겨우 29살, 30살에 죽은 사람입니다. 존왕파, 왕을 위로 세우는 사상가이고 교육자죠. 이 교육자도 좋은 교육자는 아니에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메이지 유신 일본의 설계도를 그린 사람이에요. 쇼인은 천하는 천황이 지배하고, 그래서 지금 일본은 군국주의, 군주가 지배하는 군국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일본은 지금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 아래 만민은 평등하다라며 존, 왕, 양이 운동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정한론, 제가 이 요시다 쇼인 얘기만 듣고 아베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막 삐쭉삐쭉 씁니다. 정한론은 뭐냐면은 한반도를 정복해서 한반도의 쌀로 일본의 배를 채우고 조선인을 앞세워 총알바지로 앞세워 중국을 정복한다는 정한론, 그게 대동아 공영론까지 발전을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요시다 쇼인이 벌써 1859년에, 그러니까 1860년에 우리 정말 철종, 고종 막 이럴 때요, 10살, 뭐 12살짜리들이 나라를 하고 사색 당파가 나눠져 갖고 안동 김씨가 그냥 다 휘어잡았을 때 벌써 이런 거를 했던 거죠. 어쨌든 세워서 초대 조선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를 키워냈어요. 요시다 쇼인이.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 또 다 이 송화촌숙 학교 출신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취임식을 앞두고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요시다 쇼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 이면에는 아베 자신도 한반도를 침략해서 일본 부흥에 앞장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 정책을 자기가 지금 정권 잡은 거의 10년 동안 계속 일관적으로 했어요. 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아베 신조입니다. 요시다 쇼인 위패는 현재 야스쿠니 신사 신이 1호야. 1호. 일본 사람들이 가장 정말로 모시고 존경하는, 그래갖고 제사를 지내는 신사 1위가 요시다 정한론을 펼친 요시다 쇼인이에요. 아베가 신사 참배를 하고 매년 공물을 보내는 속마음은 속내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아베 외할아버지는 자민당 체제, 지금은 60년 동안 자민당이 정권을 잡았어요. 한 2, 3년 다른 당이 한번 2010년 뭐 9년에서부터 11년 요때 후쿠시마 쓰나미 왔을 때 그때 잡았는데 놓쳤죠. 그리고는 계속 자민당이 정권을 잡았죠. 그 자민당 체제를 확립한 쇼와이 요게 기시노부스케 종조부예요. 기시의 친동생이자 7년이 넘는 장기 집권에 유명한 사토 에이사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친가도 다 정치인이고 외가도 정치인이었는데, 외가는 아주 우리하고 연관이 너무나 많은 집안이에요. 아베의 외 고조부, 굉장히 이제 고조부가 증조 고조잖아요. 고조부는 일본 정한론을 주장한 요시다 쇼인 밑에서 사상적 영향을 받은 요시마사로, 이자는 청일 전쟁 이전 고종과 당시 왕세자 이척이 있던 경복궁을 불법으로 기습하여 점거한 전적이 있는 일본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고조부, 증조부, 뭐 할아버지 다 우리 한반도하고 인연이 많죠. 이런 집안에서 2020년 일본 총리를 3번이나 지낸 일본 최장수 총리 아베의 생각이 어떨지는 눈에 훤한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조선을 먹었듯이 나도 조선을 먹겠다.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고 행동을 좀 그렇게 그대로 해왔어요. 두 번째로 일본이 망해가는 나라인 이유는 바로 버블 경제. 1990년서부터 지금 성장 없는 30년. 그리고 아베 정권에서 돈 풀어 경기 부양하겠다고 아베노믹스를 했는데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원점으로 10년 동안 그렇게 애를 썼는데 더욱 슬픈 일은 아베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그 꺼져가는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닥치는 바람에 10년 공들인 아베노믹스가 다시 제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월 3일 일본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가 요코하마 항에 입항했을 때 여객 승객은 2,666명, 승무원이 1,045명, 총 3,711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17일 만에 99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2주가 지났을 때 454명의 양성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그 배 딱 묶어놓고 한 사람도 못 내리게 막았어요. 왜 막았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아베는 생명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막 약이 없어갖고 당뇨약이 없었고 혈압약이 없어갖고 그런데도 딱 막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쿄 올림픽 한번 해보려고 3,000명이나 되는 승객을 2주 동안에 배 안에 묶어 둔 거죠. 결국 도쿄 올림픽은 물 건너 갔고 내년에도 개최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아베는 속이 썩을 거예요. 여러분들 트럼프 얼굴 보세요. 속이 썩은 얼굴이 보이죠. 아베도 보면 얼굴이 속이 썩었어요. 지금 그 10년 동안 제가 코로나19 강의를 할 때 중국은 가둬놓고 죽이고 일본은 조용히 죽기를 바라고 한국은 죽고 싶어도 다 찾아내서 살려내는 나라라고 강의한 적이 있는데 아마 제 말이 딱 맞는 말일 것입니다. 일본이 망해가는 세 번째 이유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를 덮친 진도 9.0 지진과 그에 따른 쓰나미와 원자력 발전소 폭파 때문에 국민들의 사기를 끊어놓았죠. 일본은 악재가 끝도 없이 겹쳐오고 있습니다. 2019년 작년 얘기입니다. 10월 13일 일본 열도, 그것도 동일본 후쿠시마 지역에 이 하기비스 이 덮쳐갖고 다시 또 뭐 그냥 쌓아놨던 뭐 방사능에 오염된 게 다 터져나가고 그랬죠. 그리고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인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지진, 태풍, 하기비스 그리고 고령으로 치닫고 있는 나라 경제 인구 구조가 고령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데도 올림픽도 취소되고 이제 뭐 아마 올 여름에 더 어마어마한 또 자연재해를 입을 겁니다. 정말 정치인들이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 나라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투명하게 관리해서 전 세계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화 한번 연결하라고 줄을 서고 프랑스 대통령은 얼마나 칭찬을 합니까? 진단 키트 수입하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에서조차 한국 진단 키트를 사가고 군인이 그것도 연방군에서 뺏어갈까봐 군인이 그 진단 키트를 지키는 정말 웃지 못하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26일인데 4일 후 6월 30일이 되면은 1,000만 명이 넘을 것인데 대한민국은 확진자가 12,000명밖에 안 됩니다. 미국과 브라질은 요즘요 하루에 3만 명씩 확진자가 나와요. 하루에. 우리는 지난 2월, 3월, 4월, 5월, 6월 5개월을 총합쳐서 12,000명밖에 확진자가 안 나왔는데 미국과 브라질, 러시아는 하루에 3만 명씩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2차 유행이 다시 왔어요. 조금 느슨해지니까 제가 우리 이 성필리포 생태마을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3년 이내는 이 코로나19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단단히 드시고
생활 습관, 뭐 경제 이런 거 아마 조절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일본은 모든 면에서 초조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경제, 사회, 정치, 심지어 의료까지 모든 면에서 일본 바로 턱밑, 아니 사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았죠. 반도체,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시장, 조선업, 이번에도 카타르가 LNG선 100척을 한국에 주문을 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업 정말 최고였는데 떨어져 갖고 일본은 속이 다 미칠 겁니다. 우리나라가 부러워서 아마 속이 바짝바짝 마를 겁니다. 2019년 8월 19일, 작년 8월 19일 일본은 한국을 100세 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잘 헤쳐나가고, 그 다음에 일본 제품 노 재팬이라고 일본 제품 안 사는 바람에 일본이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입었죠.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한국을 보면 아베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거기에다 남북한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해나가니까 트럼프를 찾아가서 종전선언 안 된다고 방해를 하고 볼턴하고 짜고 북한 고립 작전을 했습니다. 볼턴 해고록이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이제 1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국내 기업이 타격을 엄청나게 입을 것이라는 우려, 내가 그 신문 다 봤어요. 뭐 조중동이라고 어떻게 메이저 신문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걱정이 있었지만 정부와 기업과 국민들의 정말 일사불란한 대처로 정말 거의 피해를 받지 않았죠. 물론 피곤하긴 했죠. 그런데 저는 빨리 온 걸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탈일본을 더 빨리 하게 돼갖고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오히려 수출길이 막힌 일본 피해가 극심하다고 어제 도쿄신문에서 이제 드디어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은 별로 피해 본 거 없는데 일본이 피해를 더 많이 봤다. 아베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메이저 신문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여전히 반성은커녕 더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우리 남북한에 합하는 거를 막고 자기네 나라하고 화해하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왜 우리나라하고 화해를 하겠어요? 아베가 곧 정복해야 되는 나라인데. 한국 정부가 이제 마지막 카드로 이번 주에 세계 무역기구 WTO의 제소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언론도 의미 있는 도전을 한국은 하고 있다고 WTO에 제소한 한국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지난 1년간 수출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객관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도 눈과 귀를 닫은 채 여전히 한국 탓만, 한국이 강제징용 그거 배상하라고 그러고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 재산 압류하고 한국이 잘못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도 없고 바보죠, 바보. 사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경제적 득실을 떠나 일본 기업이 죽든 말든 아베의 정치적 약점을 덮으려는 목적으로 시작한 정책이에요. 한국을 때리면은 일본 국민들이 아베를 안 때리고 아베가 국민을 때리면은 일본 국민들도 한국을 같이 때려요. 한국 저놈들 우리 밑에 따라와서 우리 거 다 뺏어간다고. 볼턴 자서전에서 아베가 남한과 북한의 화해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정말 이 둘은 나쁜 사람이에요. 인류가 평화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하는데 볼턴은 전쟁을 해야 된다고 계속 트럼프한테 2002년부터 그랬어요. 2002년부터 반목을 조장하고도 아베 역시 마찬가지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불리기를 원하니 그 나라 국민들이 똑바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 국민들도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착한 독일 사람들도, 독일 학자들도 사람 죽이는데, 특별히 유대인 600만 살해하는데 다 동참하고 동원하게 되죠. 자기는 원하지도 않는데 나라 분위기가 그렇게 가니까.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 전체가 정의의 길을 가느냐
불의의 길을 가느냐가 결정됩니다. 코로나19를 덮은 일본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지금 6월 26일 일본은 확진자가 18,842명, 사망자가 982명,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282명이에요. 그런데 이 검진을 우리나라 반도 안 해요. 대한민국은 총 검진한 사람이 122만 478명인데 일본은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2배 많은 1억 2천만 명인데 검진 숫자가 43만 5,495건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검진을 안 하는 거야. 우리나라 비율로 한다면은 거의 한 250만 정도를 검진을 했어야 돼요. 그럼 250만 정도 검진을 했다면은 사망자는 지금 980명인데 4,000명 정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어제 일본 대변인은 자기 일본들은 검진을 많이 해서 확진자가 많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너무나도 뻔뻔하게 일본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외면하는데도 부끄러운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거짓말이 몸에 배어서 잘못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어제 6.25 일에는 일본 코로나19 긴급 사태가 전면 해제된 지 한 달 만에 가장 많은 거의 90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정치 구조 자체가 진실을 바라보려 하지 않는 구조예요. 반대 목소리가 없는 전제 군주 국가가 일본입니다. 바보 아베 총리가 이끌어가는 일본은 점점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일본은 더 집요하게 한국을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한국을 밟아야 자기 일본들이 산다는 의식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뼛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이번에는 일본에게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좌익, 우익, 진보, 보수들이 뼈아프게 투쟁했고 논쟁했고 과거에 잘못한 정책들을 바로 잡으려 모두가 노력한 결과 점점 일본이라는 나라를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이 이제 제가 수출 규제 1년을 앞두고 바보 아베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이 1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일본을 상대로 잘 싸워 이겼는지 정말로 자부심이 큽니다. 거기다가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대한민국이 정말 의식이 높은, 정치적인 수준도 높고 의식이 높은 나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1년 동안 자기네들 기업 죽어가도 말을 안 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점점 경쟁력이 떨어져 가는 나라고 대한민국은 점점 경쟁력이 올라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1년 동안 노 재팬 우리 국산품 많이 쓰고 일본 제품 안 사려고 노력하신 분들, 또 그냥 날밤을 새면서 불화소소 그 다음에 EUV 포토레지스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런 거 개발하고 다른 나라 찾아가고 다 정상 가동한 우리 기업의 학자들, 기술자들 모든 분들 정말 저는 하느님의 축복 빌어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 토요특강 일본 아베 얘기는 해도 끝이 없지만은 시컷 욕 한번 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